이번 시간에는 iStream 클래스의 언포미티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용도로 설계한 타입이 iStream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iStream 클래스에 대한 언포미티드 펑션은 스트림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포매팅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읽어오는 함수를 언포매티드 펑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get이라는 언포매티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iStream 클래스 내부에는 타입 얼리아스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우리가 스트림 버퍼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림 버퍼 내에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어서 이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트림 버퍼가 제어하는 최소 단위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캐릭터 언더바 타입입니다. 그래서 버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버퍼가 있을 때 이 버퍼의 상태는 항상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나누면 정수로 딱 떨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버퍼가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타입은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코드 유닛을 의미하게 돼요. 코드 유닛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코드 포인트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포인트에 대응하는 그리프를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에 대응하는 어떤 문양이 정의 내려진 형태로 만들어진 테이블인데 이거를 이제 문자셋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이 문자셋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압축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거를 텍스트 엔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표적인 엔코딩 방식으로 UTF-8 또는 뭐 16, 32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이 코드 유닛을 의미해요. 즉 UTF-8는 여기 있는 유니코드를 압축을 할 때 기본 압축 단위를 뭐로 쓴다는 소리는 8비트를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8비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코드 유닛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드 유닛 사이즈가 8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는 엔코딩 했을 때 그 엔코딩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코드 유닛, 즉 압축에 사용되는 최소 기본 단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코드 유닛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뭘 의미하게 되냐면 해석을 했을 때 코드 포인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디코딩을 하게 되면 디코딩한 결과가 실은 하나 이상의 코드 유닛이 모여서 디코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있는 코드 포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 버퍼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해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석했는데 두 개를 읽었을 때 완벽하게 코드 유닛이 나오는데 하나만 읽었을 때는 코드 유닛이 불완전해서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스트림 버퍼에 있는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코드 유닛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코드 포인트는 이제 그리프라는 문양하고 연결되는데 이 그리프가 곧바로 화면에 출력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리프가 곧바로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로 어떤 문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또 그리프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 그리프라는 클러스를 만들어요. 다른 말로는 뭐 그래핀 클러스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텍스트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클러스터를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남자라는 이미지는 코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PC를 의미하는 또 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양이니까요. 근데 중간에 데러 위스트 조이너라고 하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 또 코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코드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소리냐면 유니코드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테이블에. 이렇게 합해지면 세 개가 코드 포인트 3개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 남자 개발자를 의미하는 최종적인 문양을 만들게 됩니다. 즉 그리프라는 결과가 곧바로 문양으로 출력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뭉쳐서
하나의 그리프가 모여서 새로운 문자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특수한 의미를 갖는 코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로 with, 폭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그 조이너라고 해서 앞과 뒤를 묶는 용도로 설계된 타입이에요. 이 자체는 문양이 없다는 거죠. 제로 with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로 with를 갖는데 non joiner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만나면 뭐 어떤 새로운 문자를 그리프를 의미하게 되나 봐요. 그럴 때 여기다가 중간에 제로 with non joiner를 합하게 되면 합해지지 않고 각각 두 개의 문자를 의미하도록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프라는 이 최종 결과가 문양이 될 수도 있지만 모여서 문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C++은 이러한 내용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자셋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의미를 갖는 문자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ift 기반 문자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면 어떤 기본 문자셋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문자셋이 있어요. 근데 기본 문자셋에 특수한 의미를 갖는 SI라는 코드 포인트를 발급을 해요. 그 다음에 SO라는 코드 포인트를 발급합니다. 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이 문자셋을 읽고 실은 엔코딩을 한 거예요. 엔코딩을 한 겁니다. 그 엔코딩 방식이 Shift JIS라는 엔코딩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때 이 엔코딩 단위로 보니까 그 8비트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때 0F라는 이 문장이 딱 등장하면 숫자가 등장하면 8비트 코드 유닛이죠. 이걸 딱 등장하게 되면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 문자셋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자셋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 등장하는 순간 이 문자셋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문자셋은 다른 문자셋이라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아래에 뭐가 있냐면 이 안쪽에 02라는 또 문자셋이 있습니다. 02라는 문자셋을 딱 만나면 이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즉 문자셋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셋 기본 문자셋에서 확장 문자셋이라고 부르거든요. 확장 문자셋으로 바꾸는 때 사용하는 것이 Shift i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를 Shift out이라고 불러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즉 문자셋을 체인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C++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이때 기본 문자셋과 확장 문자셋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코드 유닛은 동일해야 됩니다. 즉 두 개가 코드 유닛 사이즈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셋이 왔다 갔다 할수록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스트림 버퍼에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본 단위다. 그리고 실제로는 문자셋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드 유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t 언더바 타입은 메타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OF라는 어떤 그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EOF 타입이 이제 int 언더바 타입이에요. 요 EOF 타입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int 언더바 타입이 있습니다. int 언더바 타입은 EOF를 일단 포함을 합니다. 값으로. 그 다음에 뭘 포함하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포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부터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원래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어요. 즉 int 타입을 메타 문자 타입을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OF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OF는 int 언더바 타입에만 유일하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nt 언더바 타입이 EOF가 아니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EOF가 아닐 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기존의 문자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좀 더 확장한 형태에 대해서 메타 문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기본적으로 EOF 플러스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메타 문자가 EOF가 아니다 그러면 캐릭터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하고 메타 문자를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trace 언더바 타입입니다. 특성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쓰고 타입을 써주고 언더바 쓰고 trace라는 이름을 대부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타입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캐릭터 언더바 그 trace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가서 보게 되면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트레이스 타입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타입들이 다 스태틱 타입이에요. 스태틱 타입이기 때문에 뭘 만들 필요가 없냐면 이 클래스 자체를 인스턴스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태틱 타입이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스태틱 타입으로 아직까지 만들 수 없는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 오퍼레이터를 트레이스로 스태틱으로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타입에는 뭐가 없냐면 오퍼레이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C++ 최근 버전에서는 오퍼레이터 일부에 대해서는 스태틱을 가능하도록 그 스펙 문서가 규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태틱 형태로 해서 오퍼레이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오직 스태틱 함수만 존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트레이스 타입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요소가 멤버가 스태틱이어야 됩니다. 그걸 만족하는 타입을 트레이스 타입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캐릭터 타입이라는 소리는 메타 문자에서 캐릭터 타입으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to 캐릭터 타입 하게 되면 메타 문자에서 문자로, 그 다음에 to 인티저는 캐릭터 타입에서 메타 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메타 문자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뒤에 내용이 없으면 이 경우는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서의 변환이에요. 그 다음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서의 less than 연산. 그 다음 EOF 문자도 이 trace가 EOF 문자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OF 자체가 보면 이런 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마이너스 1로 해서 인트 언더바 타입을 명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EOF 자체도 트레이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있어요. 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때 문자를 비교하는 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여기 보면 요소가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거든요. 언더바 ch가 캐릭터 언더바 타입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랭스를 구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레이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스 여기서 메타 문자하고 문자 타입을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이들 사이에서의 비교 연산을 다 누가 정의를 하고 있냐면 트레이스 언더바 타입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스 타입을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스트림 버퍼가 있을 때 내부에 어떤 버퍼가 있다. 그리고 이 요소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 제어의 기본 단위는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 하나 이상 모여서 해석을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포스 타입은 요 위치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포스 타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단위가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포스 타입은. 그래서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 몇 개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 있는데 뭐 중간 딱 잘라가지고 반쯤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포스 언더바 타입은 일단. 그럴 때에 포스 언더바 타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확장 문자 셋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조이너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포스 언더바 타입에는 이 문자셋이 확장 문자셋을 갖는지 아니면 기본 문자셋인지와 같은 상태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 언더바 타입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 위치, 요 시작에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 캐릭터 타입으로 몇 번째 이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업셋 타입이 하나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형이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상태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mb 언더바 state라는 타입을 내부에 포함을 해서 클래스로 만들게 돼요. 그걸 이제 f
boss라는 템플릿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MB state 언더바 t는 내부적으로 이 확장 문자셋 또는 기본 문자셋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코드 셋에서 코드 캐릭터 문자셋에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 코드 유닛이 갖고 있는 어떤 상태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위치 정보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자꾸 관리가 되거든요. 확장 SI를 호출했는지 SO를 호출했는 정보를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림 버퍼에 있는 위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보스 언더바 타입은 단순하게 정수형 타입이 아니라 상태 정보까지 관리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이러한 다양한 문자셋에 의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업셋 언더바 타입은 보스 타입과 보스 타입 사이에서의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명시되어져 있는데 상태를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보스 언더 타입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언포매티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Cou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Count는 이 리턴 타입이 스트림 사이즈예요. 스트림 사이즈라는 건 스트림에 대한 사이즈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리밍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하게 되면 스트리밍에는 최종적으로 콘솔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파일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얼마냐 이런 내용이에요. 파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림 사이즈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정수형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롱롱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돼요. 이 스트림 사이즈가 의미하는 것은 파일이 가질 수 있는, 즉 C++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생성할 때 파일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파일 사이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타입으로 지금 리턴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내부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이거마저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최대값을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gCount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지막에 호출된 언포매티드 펑션에서 스트림 버퍼에서 가지고 온 문자, 캐릭터 언더바 타입의 개수 몇 개를 빼왔느냐 정보를 gCount에서 리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gCount는 어디에만 반응하냐면 언포매티드 인풋 펑션에서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언포매티드 펑션에서 뽑아온 문자셋을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개를 빼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하는 타입은 스트림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g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턴 타입을 보게 되면 메타 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타 문자를 리턴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가게 되면 또 다른 get이 있는데 이번에는 문자 타입이 아니라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어떤 get을 통해서 EOF를 뽑아오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해봐요. 결과값으로. 그 EOF를 뽑아오는 과정에서 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EOF가 메타 문자니까 리턴 하겠죠. 근데 그 아래 같은 경우는 EOF는 뭐로 바꿀 수 없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OF를 빼오는 경우에 이 아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인자가 레퍼런스로 전달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OF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연산을 보게 되면 일단 get이라는 그 스트림 버퍼에 있는 sget, 즉 그 위치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읽어올 수 있으면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읽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뽑아오면 EOF를 리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fail이잖아요. fail인 경우는 fail 비트를 설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s bump c라고 해서 커서를 하나 더 옮겨주는 거잖아요. GPTR을 하나 더 이동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nt 언더바 타입으로 리턴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입이 필요하냐를 중심적으로 보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스트림 타입을 일단 명시를 해요. 댓글 타입으로 해서 C인을 이렇게 명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트림 타입이 될 거예요. 그 스트림 타입이 되면 int 타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빼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int 타입을 빼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int 타입으로 얻어오는 거잖아요. C인에서 get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캐릭터 타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림 버퍼로부터, 스트림 타입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메타 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느냐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센츄리가 두 번째 값이 true네요. unformatted 펑션은 특징이 그 인풋에 있어서는 두 번째 센츄리의 두 번째 넘기는 값이 항상 true가 됩니다. unformatted 펑션은. 왜냐하면 스킵을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킵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스킵하지 말라는 소리는 포매팅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tru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어옵니다. get을 얻어와요. 근데 그 얻어온 메타 문자가 EOF이면 EOF 비트 설정하고 BL 비트 설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EOF가 아니면 한 자리 이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CH 카운트를 1로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G 카운트를 배웠었잖아요. G 카운트에 리턴하는 값이 CH 카운트예요. 그 G 카운트는 언포매트 펑션에서만 빼온 수를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0을 처음에 0을 해주고 하나 빼왔으면 여기다가 2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값을 G 카운트에서 리턴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 이동하고 이제 메타 문자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EOF인 경우에는 비트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문자를 리턴합니다. 물론 이제 리턴되는 값이 EOF면 그대로 EOF를 리턴해요. 그렇지만 리턴하면서 상태 비트를 설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짠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제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림 타입에서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가져와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수행은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C인에다가 get 했을 때에 C를 레퍼런스로 넘긴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 여긴 요 함수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get하는 일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뭐만 다르냐면 EOF일 때 여기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만 달라요. 실은. 그래서 보게 되면 get을 그대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get을 호출하게 되면 뭐 호출해서 실패하게 되면 EOF 비트라니까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리턴 값을 받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뭘 포함할 수도 있냐면 EOF도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EOF인 경우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EOF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trace로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메타 문자에서 문자로 바꿔주는 연산을 EOF가 아닐 때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EOF는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cat 함수가 또 있습니다.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배열로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델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턴하인 타입을 보면 이렇게 둘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타입을 리턴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빼오는 문자 수로 보니까 n-1이에요. 즉 n개를 전달하면 하나 적게 전달하는 마지막에 널을 넣기 위해서 만약에 보면 여기 보면 널 캐릭터를 마지막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넣기 때문에 n을 하게 되면 n-1만 빼오는 겁니다. 빼오는 과정에서 인풋 버퍼가 EOF가 된다. 그러면 멈출 거고요. n-1를 빼왔다. 그러면 멈출 거고요. 그 다음 빼오는 문자가 델리미터가 된다. 여기는 그 델리미터 여기 설정되어 있죠. 캐릭터 언더바 타입입니다. 되면 멈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델리미터인 경우에는 그 델리미터 자체를 빼오지는 않는다. 즉 델리미터 바로 앞에서 멈춘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함수 호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캐릭터에 대한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는 소리예요. 캐릭터가 이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배열로 바꾸면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그리고 일단 넘기고 포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게 뭐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 언더바 타입하고 차 타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widen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차란 타입은 C++ 내에 존재하는 기본 타입이잖아요. 기본 문자셋이잖아요. 그럴 때 스트림이라는 객체가 문자셋을 사용할 때는 차를 포함한 형태로 만들게 돼요. 문자셋 스트림 자체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요 문자 제어하는 기본 문자셋을 요거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그 타입이 보면 차 언더바 타입이에요. 이 부분이 차 언더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차 타입하고 여기 있는 스트림에 있는 차 타입하고 여기 차 타입하고 차 언더바 타입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차 타입 즉 기본 문자셋을 이쪽으로 바꾸거든요. 그걸 이제 widen이라는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스트림에 있는 타입으로. 그러니까 스트림의 타입을 차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narrow라고 부릅니다. narrow 컨버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wide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차를 넘기면 안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원하는 타입은 차 타입.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변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wide는 함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보게 되면 카운터가 델리미터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널을 넣거든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내부적으로 널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마지막에 소멸하면서 마지막에 널을 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얻어옵니다. 여기 sget은 문자를 얻어올 때 어떻게 얻어오냐면 이렇게 1, 2, 3 있으면 얘를 커서가 여기 있으면 이 문자를 그냥 얻어서 리턴하거든요. 즉 커서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자를 읽고 와서 next를 호출하게 되면 next는 얘를 뒤로 옮깁니다. 뒤로 옮기고 또 이 값을 리턴하게 돼요. 항상 커서 다음에 문자를 리턴하고 커서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델리미터가 되면 브레이크 하잖아요. 이를 델리미터를 뭐 샵을 냈다 그러면 샵 앞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샵을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 할 건데 브레이크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이 커서가 이대로 있으니까 샵을 빼낸 게 아니잖아요. 고형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빼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온 문자가 EOF면 인풋 버퍼가 마지막이면 EOF 비트를 설정하고 나가고요. 그 다음 델리미터이면 빼오지 않고 브레이크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트림 버퍼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캐릭터 타입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언더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메타 문자가 EOF가 아니잖아요. 여기 EOF가 이미 검사가 됐으니까. EOF가 아니니까 문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 카운트를 여기 언더바 ch 카운트를 증가를 시킵니다. 만약에 마지막까지 했는데 ch 카운트가 0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빼오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페일 비트를 설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하나도 못 빼온 경우가 있다. 또 빼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페일 비트를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get 함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보니까 위하고 비교하면 세 번째 인자가 없어요. 없을 때는 이게 widen해서 바꿔서 기본적으로 그 줄바꿈 문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widen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겠죠. widen해서 캐릭터 문자를 스트림 버퍼의 문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림 버퍼를 기반으로 해서 읽어오는데 델리미터 역시 들어가 있네요. 스트림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읽어온 결과를 이렇게 이룹니다. 여기서 읽어옵니다. 여기 get이 함수가 호출되는 어떤 스트림 객체가 있는데 그 안에 버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SB는 또 다른 것에 이제 스트림 버퍼겠죠. 거기다가 읽어서 이렇게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O 스트림이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타입이고 이쪽은 I 스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스트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O 스트림 버퍼에다가 밀어넣는 함수가 get 함수입니다. 그럴 때 델리미터가 설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내용을 보게 되면 빼왔는데 이쪽이 이제 EOF인 경우 멈추고, 이쪽에 넣다가 이쪽에서 EOF를 리턴하게 되면 실패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쪽에 실패했을 때도 멈춰요. 그럴 때 여기서 이쪽으로 전달된 그 값은 빼오지 않는다. 빼오지 않는다는 소리는 커서를 빼서 넣었는데 커서를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델리미터를 발견하게 되면 역시 멈춥니다. 그런데 델리미터도 이 경우에 그 델리미터 자체를 또 빼오질 않는다. 즉 델리미터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커서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인서트 되는 캐릭터가 없으면 페일 비트를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구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O 스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스트림은 I 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I 스트림 타입으로 바꿀 거예요. 타입 시스템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O 스트림 뭐가 있냐면 대응하는 녀석이 댓글 타입에서 cout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c인에서 get합니다. 근데 cout에서 read 버퍼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read 버퍼를 하는데 보니까 아까 보면 reference였단 말이에요. 얘는 포인터거든요.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뭐였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잖아요. 근데 캐릭터 언더바 타입 곧바로 쓰면 안 되고 c인에서 widen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캐릭터 타입에서 스트림의 캐릭터 타입으로 바꾸죠. 그럼 이걸 가서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스트림 버퍼에서 엘리먼트를 호출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출된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센츄리가 두 번째 값이 true이니까 unformatted functio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get을 호출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et 같은 경우는 커서를 옮기지 않고 이 부분을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next 하니까 커서를 뒤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서 이거 GPTR이거든요. GPTR이 현재 읽고 있는 값이 앞에 있는 상태가 돼요. 항상.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EOF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읽어왔는데 EOF는 인풋이 비었다는 소리거든요. 인풋이 비어있는 경우는 EOF 비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일단 여기 보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메타 문자를 캐릭터 언더바 타입으로 바꿨다는 소리는 이전에 EOF에 대한 처리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즉 EOF는 이 부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꾼 다음에 그 값이 델리미터인지, 그리고 이 값을 넣어봅니다. 델리미터가 아니면 이제 넣겠죠. 왜냐면 여기 5와 연산자니까요. 델리미터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근데 넣어봅니다. 그 버퍼, 그 아웃풋 버퍼에다가 넣어봐요. 근데 그게 리턴 합이 EOF이면 넣는 과정에서 아웃풋 버퍼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브레이크 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즉, 델리미터이거나 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브레이크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빼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커서가 이제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넣는 값은 2를 넣는데 커서는 이쪽에 앞에 있으니까 브레이크 했더라도 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익셉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익셉션을 리트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보면 캐치로 쌓여져 있어요. 캐치 올 해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올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캐치 따따따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닫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밖으로 루체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 카운트를 올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이대로 하고 예가 발생했을 때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또 브레이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문을 벗어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왔는데 ch 카운트가 0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못 배웠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fail bit를 설정해주고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우지 못하면 fail bit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et 함수가 또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거 widen으로 해서 델리미터를 넣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예제는 gtest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타입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타입들이 참여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할 타입은 뭐냐면 여기 있는 iStream을 사용할 거예요. 얘를 iStream 타입으로 명시를 했어요.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메타 문자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캐릭터 타입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트레이스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퍼 타입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는 이 타입에 여기 이름을 가져다가 이 버퍼라는 걸 딱 붙이면 이 타입이 뭐가 되냐면 이 iStream 타입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게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이 가지고 있는 내부 버퍼 타입은 스트링 버퍼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에서 뒤에다 버퍼만 붙이면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타입이 됩니다. 스트링 버퍼도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제는 일단 모르고 쓰는 겁니다. 여기 타입만 우리는 타입에 대해서만 알고 그 타입을 이제 활용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get 하게 되면 레전트는 타입이 int 언더바 타입이잖아요. 그 int 언더바 타입을 얻어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뭘 알고 있냐면 여기에 문자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오면 실패를 안 할 거예요. 만약 실패하는 경우라 그러면 요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타입 트레이스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타입 트레이스로 아까 EQ가 있었잖아요. EQ 언더바 타입 이렇게 메타 타입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타입 트레이스에 EOF가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같은 경우가 아닐 때만 실은 뭘 할 수 있냐면 요게 아래에 있는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메타 문자로 캐릭터 타입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실은 바꿀 수 있다는 소리는 EOF가 아니라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캐릭터 넘버 타입으로 바꾸지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코딩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1이라는 거를 뽑아왔어요. 당연히 언포매티드 펑션을 뽑아왔으니까 집 카운트는 1을 가지게 될 거고요. 페일 했느냐? 페일은 하지 않았죠. EOF를 리턴 안 했으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비어있는 상태에서 빈 문자인 상태에서 읽어왔다 그러면 일단 호출이 안 될 겁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읽어오면 호출이 안 될 거예요. 여기다가 else문에다가 이쪽에다가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뭘 사용할 수 없냐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그냥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ICT라는 값을 그대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ICT가 int 언더 타입이잖아요. 캐릭터 타입으로 바꾸지 않고 G 카운트는 0이 될 거고 아무래도 또 페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올 것도 없었으니까 페일이 되고 G 카운트는 0이 되고 EOF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를 리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OF가 1대 아닐 때에 따라서 캐릭터 언더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이제 동일한 건데 여기는 어떤 작성했냐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넣고 읽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EOF 문자면 그냥 비어 있을 거고 EOF 문자가 아니면 여기는 2를 읽어오겠죠. 그래서 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값은 2를 읽어오고 G카운트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읽어올 수 없다. 그러면 G카운트는 0이 될 거고 캐릭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보면 그 물음표를 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 0을 그대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는 역할, 스케이프 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C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페일 여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페일 여부도 확인해 보게 되면 페일이 된 상태로 뜰 겁니다. 페일이 true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얻어오고 그 다음에 G카운트 1이고 이제 페일이 아닌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0 값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언더바 타입은 EOF로부터 변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엔 배열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배열에서 읽어오는데, 배열에서 4개 문자를 읽어올 거예요. 4개 문자를 읽어오라 그러면 실은 내부적으로는 -1에서 3개만 읽어오잖아요. 마지막에 너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델리미터로 뭘 넣냐면 샵을 넣었어요. 근데 샵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스트리밍이 사용하게 되는 문자 셋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S에서 와이드너에서 바꿔주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보면 0, 1 하고 샵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간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0, 1을 채워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너를 넣어줬을 거예요. 그 G 카운트는 이제 2개만 빼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널 문자를 넣어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개네요. 10개 충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10개를 다 읽어오라 라고 했는데 중간에 인풋 버퍼가 EOF가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EOF가 되도록 해서 빠져나오는 이유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인풋 버퍼가 EOF가 돼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G카운트는 5가 되고 페일 상태는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해 보게 되면 페일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페일을 넣게 되면 페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 4 빼오고 5개 빼오고 페일은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탈출한 경우를 예를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버퍼에서 이동하는 경우에요. 보게 되면 2개를 만들었습니다. 스트링 객체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그때 델리미터로 달러를 표현했네요. 달러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와이드로 바꿔준 다음에 빼온 결과를 두 번째 버퍼를 넣습니다. 그리고 커서가 여기 와이드 그 달러 바로 앞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하나 더 빼오면 이게 달러가 표현될 거예요. 달러를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때 이제 보면 재밌는 점은 이 점이에요. get 함수로 호출하는 거는 unformatted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타입으로 빼오는 거잖아요. 캐릭터는 타입으로 빼오는 연산자잖아요. 이 부분은 포매티드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 G카운트는 뭐만 체크하냐면 unformatted 펑션으로 빼온 마지막에 호출된 unformatted 펑션이 몇 개의 문자를 빼왔는지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빼왔다고 해서 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빼온 거를 그대로 리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트림 버퍼에서 일단 보면 여기 있는 값에서 요거를 빼올 겁니다. 그래서 S2에다가 넣었어요. S2에다 넣고 그 다음 하나 더 읽어온 거는 여기 있는 달러가 될 거고 빼온 거는 이 앞에서 빼온 언포인트 펑션을 3개를 빼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g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언포인트 펑션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항상 C++에서는 어떠한 연산을, 어떤 계산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산에 참여하는 타입들이 어떠한 타입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